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건가요? 재테크는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할 것이냐, 부동산을 살 것이냐, 그것보다 내가 누군가랑 동업을 할 거냐, 주식에. 그런 미래 가치를 보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신문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또 일주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일주일치를 제가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날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일면에 나왔던, 저는 이제 신문 중에 이제 큰 제목 위주로 먼저 읽어요. 일면에 나오는 게 움츠린 기업 자산 팔아 현금 12조 원 늘렸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업들이 자산을 팔아서 현금 보유를 한대요. 여기서 이해되는 거,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걸 예상하니까 지금은 전부 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는 거, 지금은 부동산 투자하거나 주식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유는 대기업들이 먼저 알겠죠. 이런 전문 인력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어려울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일면은 그냥 넘깁니다. 다 봤어요. 이면에 보시면 여행도 휴식도 공부도 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출국자만 291만 명, 사상 최대고요. 올 출국자 3천만 명 돌파 예상이래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년에 해외 나가는 사람 숫자가 3천만 명이래요. 그러면 해외여행 많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면 누가 돈 벌 것이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행하면 누가 돈 벌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티웨이홀딩스, 에어부산, 누가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뭐 이런 거 상상하고 고민할 수 있겠죠. 해외여행 많이 가는구나. 부러워. 나도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행기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여행하는 회사들도 여행사들도 돈 벌 수 있겠구나.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요런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주식이 쌀까 비쌀까. 뭐 요런 거를 분석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면 다 봤어요. 쭉 보면 5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살 빼고 현금 쌓는 기업들, 일면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 한국, 중국들이 현금 보유 현황을 늘리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도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것 같고요. 속도 붙인 사업 재편, 보수적인 LG까지 올인한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잘 됐던 산업이 이제 지금은 트렌드가 엄청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정말 사업을 보수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시대에 발맞춰 쳐서 앞으로 사양 산업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돈 될 만한 쪽으로 사업 재편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회사가 CJ E&M인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자동차를 팔거나 반도체를 팔거나 이런 저노동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아니라 문화 컨텐츠 사업을 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좀 선두그룹이 CJ E&M인데 여기 기사에서도 나온 거 보면 CJ 헬로우, 그러니까 유선방송 같은 건데 LG U+에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걸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요런 기사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회사들은 사업이 어떻게 재편하는지 요런 신문들을 보면서 또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별로 관심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넘겨버려요. 9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사라진 메가히트, 람면 밀스 등 취향 저격 상품의 소비자 열광. 람면이라고 하는 거는 랍스타가 들어가 있는 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지금 보면 예전에 라면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트렌드 자체가 엄청 빨리 바뀌어요. 기업에서도 이런 빨리 바뀌는 로사 퍼시픽이라고 라면 국물 티백을 6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렸대요. 전 안 먹어봤는데.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궁금하네요. 편의점 진출하는 요괴라면. 지금 보면 람면 같은 경우는 서로 모셔가고 싶다. 편의점 백화점에서 MD들이 세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이디어가 돈이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돈을 버는 거를 요즘은 대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작은 기업이지만 결국은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승부래요. 근데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잖아요. 계속. 남들은 생각으로 돈 버는데 그죠?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라면은 신라면이지, 진라면이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습관이죠.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들을 안 하잖아요. 사실은 돈은 새로운 거에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인즈라는 회사가 있죠. 이런 큰 식품 대형 회사들이 대량 생산만을 고집하다가 소비자들 외면을 당했다. 글로벌 식품사 흔들이래요. 아, 우리가 생각하던 대형사들이 앞으로 위험할 수 있다. 결국은 소비 트렌드를 빨리 읽고 변화에 능동하는, 거기에 우리도 돈도 옮겨 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는 거 아니고 신문 보고 있어요. 아, 저도 이거 진짜 걱정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산 차 어느새 국내 판매 5만 대 넘었대요. 미국은 한국서 미국 차 안 팔려 고율 관세 주장하지만도 실제로는 미국산 차가 계속 우리나라의 마켓 슈어의 수입차 비율에서 독일이 41%, 미국이 18.5%, 2위예요. 3위가 렉서스라는 닛산 뭐 이런 일본이 10%, 영국이 8%. 그러니까 미국이 뭐 우리나라 세율 높다, 고율 관세 더 떨어뜨리라 하지만 지금은 비중 자체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반도체 왕자 3년 만에 인텔에 넘어갈 듯. 작년에가 뭐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때문에 주식을 이렇게 끌어당겼는데 올해는 다시 인텔에 뺏길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지금 식품 가격들이 다 올라요. 빵, 된장, 고추장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 파리바게뜨가 평균 5%, 대상, 액젓 등 포함해서 6에서 9%. 인건비, 재료비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다 올라요. 물건은 6%씩 가격이 오르는데 우리는 저축을 1%, 2%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저축하는 게 맞는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아, 우리는 1%에 투자하는데 물가는 다 6%, 9%씩 올라요. 그러면 내가 은행 저축하는 것도 맞지만 내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신문 구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서 신문 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건 아니고요. 와, 배당주 중에 보면 S오일이 있는데 주당 2017년도에 배당이 4,700원 했는데 S오일이 요번에는 150원 배당한다네요. 그래서 요즘 유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배당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났네요. 예, 뭐 저는 딱 여기까지 보는 것 같아요. 증권까지. 뒤에는 뭐 사실은 뭐 크게 뭐 컬럼 같은 게 많아서 저는 앞부분까지를 많이 보고요. 아, 여기 조금 독특한 거 있네요. 한국 자본시장을 뒤흔든 사건 1998년 6월 은행의 강제 퇴출. 98년도에 퇴출은행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아은행, 강원은행, 충북은행이 신한은행, 조은은행으로 재편되면서 2006년도에 신한은행으로 바뀌었고요. 상업은행, 한일은행이 없어지고 한빛은행, 평화은행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은행. 여기에서 은행이 없어진 게 9개 은행이 없어졌어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두 군데로 바뀌었고요. 충청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이 없어지고 KB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어요. 장기신용은행, 대동은행, 우리 대구에 대구은행, 대동은행이 있었는데 대동은행, 동남은행이 없어지고 KB국민은행, 결국 은행이 많이 없어지고 크게 4개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 은행사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죠? 여담입니다만은 요즘 이렇게 뭐 경북대학교, 뭐 영대 이렇게 나와서 경영학과 나오면 사실은 예전에는 은행이나 이런 데 취업하고 싶어 했었는데 은행이 지금 안 뽑죠. 사실. 공부 열심히 해서 진짜 뭐 은행에 입사하면 취업으로서 참 성공하고 엘리트 코스고 남들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은행을 가지 않죠. 핸드폰으로 다 해버리고 무인으로 다 하니까 저도 1년 동안 창구에 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있었던 직업이 없어졌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소득원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은행도 순이익은 훨씬 더 좋아지죠. 예전에는 제일 좋은 위치에 뭐가 있냐면 은행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은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 대형 은행 제일 좋은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위치에 전부 다 커피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첫 번째 임대료가 떨어졌죠. 두 번째 사람을 많이 안 뽑아도 되죠. 얼마 전에 KB국민은행에서 노조했죠. 하루 동안 일 안 한다 했는데 황당한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KB국민은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결국 인원을 더 줄여도 돌아가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있는 기사가 본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아닙니다. 기사에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가 내가 점점 더 자동화되고 무인이 되면 편한 것도 있지만 없어진다면 우리 근로소득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보다 더 사업 잘하는 투자자들과 또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건물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임대 수익 구조를 가지는 것, 그런 안목들을 키우는 시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전기차. 앞으로 전기차도 앞으로 계속 생기겠죠.
예, 뭐 저는 거의 요까지 보는 것 같아요. 신문인데 신문은 뭐 한국경제 보는 게 좋습니까? 매경 보는 게 좋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는 게 좋습니까? 어떤 거든 경제신문을 매일 하루에 10분 정도는 투자해서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퍼즐에서 신문은 이런 기사가 있었네 하는데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이 기사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조그만하게 나왔던 그 기사가 다시 크게 부각돼서 다시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퍼즐에서 조금씩 맞추는 거예요. 신문을 매일 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고객분들한테 얘기 드리면 신문 저 매일 그 핸드폰으로 봐요 이러시는데 신문은 큰 제목도 있고 이렇게 소제목도 있어요. 큰 제목도 있고 소제목도 있어요. 중요한 건 큰 제목, 작은 거는 소제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경제신문을 보는 이런 어플들은 사실은 큰 제목, 소제목들이 사실은 똑같은 하나의 이런 글자로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클릭하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큰지 작은지를 큰 그 퍼즐에서 각각의 짧은 글들로 퍼즐이 됐으니까 내가 클릭을 하면 그게 입력이 되는 것이고 클릭을 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문은 큰 제목 위주로 되어 있고 글자로 되어 있고 그래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한 번에 찍힌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찍히다 보면 이 퍼즐들이 내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꾸준하게 보다 보면 내가 경제, 부동산, 개발되는 거, 투자, 땅값, 대출이자, 금리, 환율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저는 신문 기사를 신문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으로 보시는 건 비추. 저는 신문은 무조건 신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